네, 안녕하세요. 화백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북 리뷰는 방추라는 일본 스릴러 소설인데요. 짠, 딱 외관을 보시면 이게 책 표지 자체가 되게 화려해요. 예, 화려하고 이 물방울 이런 거를 보시면 되게 퀄리티가 좋습니다. 진짜 물방울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봤을 때. 그리고 뭐 화려하죠. 미스터리 베스트, 예, 뭐 상도 많이 타고. 여기서 중요한 문구는 요 스포 절대 금지. 이 책에 스포를 당하시면 뭐 어느 다른 영어나 뭐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스릴러라는 그런 형식의 그런 매체들은 스포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스포를 아시면 정말 재미의 한 50% 정도, 반 정도는 반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절대 스포를 하지 마시고, 혹시나 이제 추천해주고 싶으신 분들이 주위에 계시면 스포는 하지 마시고 대략적인 줄거리나 뭐 책 정말 재밌다, 요 정도까지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16,500원인데 솔직히 이 정가에 다들 사시지는 않잖아요. 거의 한 10% 정도, 한 15,000원 정도의 요 정도 페이지 정도는 납득할 만한 수준인 것 같아요. 대략 한 360페이지 정도. 네. 일단 그러면은 대략적인 줄거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방주라는 곳에 그 동창생들 7명이 같이 모여서 이곳을 좀 찾아가게 됩니다. 왜 찾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책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약간 뭐 호기심? 그러니까 뭐 친구들끼리 놀러 가면은 뭔가 그런 추억의 이벤트 같은 거를 좀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이 방주를 그 동창생들 중에 한 명이 좀 리더급으로 해서 같이 찾아가게 됩니다. 나머지 일행들 6명을 이끌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방주가 이거 외딴 야산 지하에 묻혀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계기로 인해서 지진이 발생하고, 그 지진이 발생하면서 출입구가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갇히게 돼요. 방주 안에. 방주 안에 갇힌 상태로 지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또 살인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방주 안에 갇힌 사람들이 이 살인 사건의 진범을 좀 찾아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되게 지극히 간단 명료한 그런 내용이죠. 네. 그리고 이 방주에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슈이치, 슈이치의 1인칭 시점으로 그걸 전개해 나가면서 이런 책을 읽는 사람들의 감정을 몰입을 시켜주는데, 진짜 몰입감 하나는 정말 뛰어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몰입해서 봤어요. 이걸 중간에 읽다가, 이 책을 이제 중간에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책들이랑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책을 읽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이 방주도 한꺼번에 싹 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좀 띄엄띄엄 이렇게 나눠가면서 좀 읽었는데, 유일하게 다른 책들보다 이 책을 계속 이제 뒷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봤던 책입니다.
자, 이 책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게 되게 얼핏 보면 이게 이 책의 가장 큰 맥락이 중요한 요소가 범인 찾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예. 이 광고에서도 수보 절대 금지라고 해놓고 처음 초반 부분을 읽어보시면 정말 범인이 누굴지에 대한 게 너무 궁금하긴 해요, 진짜. 그런데 제 개인적인 책을 읽고 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작가의 의도는 범인 찾기보다는 좀 다른 면을 더 강조하고 이 작가가 이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그 큰 상황에 사람이 좀 내몰리면 좀 인간의 양면성이 나오잖아요. 뭐 선과 악을 넘어서 이제 생과 사를 논하게 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면 그 인간으로서 이제 차마 이제 평소에 볼 수 없는 그런 이제 바닥까지 본다고 하죠, 대부분. 사람들이 야, 너 그렇게 바닥까지 내려갈래? 막 이 정도보다 더한 수준으로의 그런 바닥에 깔려있던 자기 내면에 있는 그런 성격들이나 행동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건 이 범인이 누구냐, 뭐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 범인이 왜 그런 행동을 했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예, 그걸 되게 중요하게 볼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인간의 삶에 대한 뭐 집착과 집요함, 그리고 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기적인 본성, 예, 그래서 그 본성으로 인해서 좀 스스로 좀 자멸하고 그리고 좀 세상에 있는 그런 법이 모두 다 이 방주 안에서는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그럼 뭐 살인, 뭐 폭행 이런 것들 하면은 이 저희 밖에서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행동을 했을 때 책임을 묻잖아요. 근데 이 방주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살인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뭐 잘못된 그릇된 이런 행동을 해도 전혀 그 방주 안에서는 개의치 않아요. 뭐 도덕적으로의 죄책감은 들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범죄라는 거를 스스로는 인식하고 있어도 이 안에서 살인을 행하는 그 범인은 그거에 좀 연연하지를 않아요. 예, 되게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엔 뭐 약간 약스포가 될 수 있는데 내가 아니면 아니 남이 아니면 내가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과연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뭐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을 보면 되게 새롭게 책을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제 좀 범인이 궁금해서 계속 읽다 보니까 자꾸만 이 작가가 질문을 하는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이 책에 그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이라면 막상 그런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그런 상황을 겪게 된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시겠습니까? 나를 희생합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남의 희생을 원하게 될까요?
약간 좀 철학적인 이런 것들도 좀 요소가 군데군데 있어요. 전체적인 그런 맥락은 뭐 전형적인 스릴러 소설이에요. 그런데 군데군데 디테일한 그런 요소들을 보면 이런 철학적인 질문과 그 뭐 인간에 대한 그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의 번뇌와 고민, 이런 것들이 이 책에 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 더 이상 이제 깊숙하게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거 완전 스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줄거리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런 분에게 추천한다. 첫 번째, 자, 범인 찾기 좋아하시는 분, 미리 좀 이제 추리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탐정물 막 이런 것들. 이 안에 등장인물 중에도 약간 그 직업적으로 탐정은 아닌데 이런 막 그런 추리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고 잘하는 그런 등장인물이 한 명이 나옵니다. 머리도 좀 약간 똑똑하고요. 근데 직업이 정확하게는 안 나와요. 그냥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지 이 사람이 진짜 무슨 과거에 형사라든지 이런 뭐 탐정을 했다든지 막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런 뭐 자세한 그런 소개까지는 안 나왔고, 예.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이렇게 등장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예. 대학 등산 동아리 모임, 그다음에 주인공인 슈이치, 그 다음에 주인공의 형 쇼타로, 이렇게 등장인물들이 하나씩 이렇게 설명이 돼 있고, 근데 거의 내용을 봐도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거의 다입니다. 등장인물에 대한 내용은 디테일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의도한 것이겠죠, 작가가. 아니면 그렇게 막 디테일하게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 좀 의구심이 드는 거는 요 쇼타로, 쇼타로라고 하는 인물이 그 제가 뭐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탐정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인물인데, 근데 그 슈이치의 사촌형이라는 거 빼고는 정말 이 사람이 왜 추리에 능한지 그런 내용들이 책에는 전혀 설명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이 원래 그냥 추리를 잘하는 사람이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좀 추정을 할 뿐이지, 이 사람이 뭐 그런 거에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인물이라고 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나 그런 인물 설명에 대한 부분이 좀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좀 빈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동아리 모임 외에도 야자키 가족이라고 이 중간에 합류하는 그 인원들이 또 나와요. 인물들이, 뭐 아버지, 아내, 뭐 아들, 뭐 이렇게 해서 3명이 나오는데, 이 등장인물은 막 그렇게 크게 막 중요한 역할로 나오진 않아요.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요 동아리 그런 동창생들만 가지고 이 극을 전개해 나가기에는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여튼 이게 작가가 생각하기에 이 3명이 좀 필요해서 추가로 넣었다, 그런 정도로 이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런 분에게 추천한다. 두 번째, 일상생활에 좀 무료함을 느끼시는 분.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다가 진짜 한 번도 겪지 못할 그런 일이잖아요. 이런 극한 상황에 이런 마주하게 된다는 거 자체가. 근데 막 일상생활이 너무 지루해요. 지루한데 뭔가 새로운 자극이 필요해.
그럴 때 보시면 되게 좋은 책입니다. 예. 너무 좋아요. 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갑자기 어딜 놀러 갔는데 뭐 이상한데 갇혀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뭐 같이 간 친구 아니면 내가 둘 중에 한 명이 희생을 해야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절대 처하고 싶은 상황은 아닙니다. 네. 자, 세 번째, 재난 영화 매니아. 예. 이 책을 보면 볼수록 전반적인 줄거리나 내용들이 저희가 많이 봐왔던 그런 재난 영화들의 그 내용이랑 많이 비슷하다 보니까 재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도 되게 재밌게 읽으실 수 있으시겠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총평을 내려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인간적인 번뇌와 고민, 그리고 그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을 때에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뭐 이런 인간의 이기심과 뭐 그런 거를 잘 표현한 그런 표현이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우선 저는 소설이란 거는 일단은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떤 류의 소설이건 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소설은 가장 중요한 건 재미입니다. 재미. 예. 재미가 있어야 하고 흥미가 있어야 하고, 이걸 중간에 읽다가 만약에 제가 읽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중간에 내용을 끊기면 이 뒷 내용이 계속 머릿속에서 궁금해서 막 미칠 정도로 그렇게 좀 생각이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저는 이 소설은 정말 재밌는 소설이다 라고 제 기준에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거기에 속하는 범주의 책은 맞아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여러모로 두루두루 좀 무난하고 좀 몰입감도 있고 재미도 있고, 예, 그리고 좀 여러 가지로 인간에 대한 그런 본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다. 예,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가능하시면 한 번에 읽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막 끊어서 읽게 되면은 자꾸 보고 싶어져요. 예, 자꾸 보고 싶어지는 걸 좀 참기가 생각보다 되게 힘들다. 예, 되게 힘들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한 번에 다 읽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